자, 이번에는 이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뭔가 일기 내각이 좀처럼 그 퍼즐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벌써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낙마한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강병규 기자가 일목요연하게 좀 준비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결과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낙마라고 일단 적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직책을 수행하다가 중도 사퇴하거나 임명도 전에 포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제까지는 이렇게 7명이었는데 어제 한 사람 더 추가됐습니다. 네,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입니다. 6개월 동안 낙마자만 8명이 됐습니다. 한 달에 1명 꼴인 셈이죠. 자,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회를 받도록 한 것이 2005년 7월이니까 2003년 초 출범한 노무현 정부 1기 내각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난 정부의 낙마자 숫자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1기 내각이 완전히 꾸려질 때까지 이명박 정부는 3명이 낙마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수첩 인사다. 인물이 그거밖에 없냐 했는데 6명 정도 낙마를 했습니다. 자,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보시는 표정처럼 상당히 고심에 찬 표정인데요. 그만큼 낙마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8명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더 낙마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좀 난항을 겪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나올지 낙마자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간을 따지면 어떨까요? 이명박 정부는 1기 내각을 꾸리는 데까지 이렇게 18일이 걸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네. 박근혜 정부는 52일이 걸렸습니다. 한 3배 정도의 그런 기간이 걸렸는데. 그러네요. 자, 문재인 정부 오늘 계산해보니까 193일째더라고요. 근데 오늘까지도 아직 다 완전체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다른 정부는 인수위원회나 준비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 전 수석의 사퇴로 청와대 내부 인사 책임자들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또 한 번 쏟아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고생했습니다. 장 기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최다 낙마고요. 최장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1기 내각을 구성하는데 지금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쯤 되면 뭐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뭐 조국, 그다음에 조현옥,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책임이 굉장히 크므로 두 사람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내부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굉장히 질타를 하지만 이것이 두 사람 개인의 문제로 볼 문제냐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전병헌 수석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청와대 내부에서도 본인이 먼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는 지금 뭐 두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모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좀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두 사람이 좀 눈엣 가시 같은 존재들인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 두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세울 생각은 없는 걸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당의 근데 공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죠.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에 대한 아마 책임론을 계속 부각을 시킬 것 같고요. 이번에는 노은지 기자가 어떻습니까? 이 전병헌 수석이 어제 이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뭔가 약간 좀 특이한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변화가 아주 빠르게 감지가 됐는데 어떤 변화요?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었던 그 참모들의 사진 중에서 전병헌 전 수석의 모습이 곧바로 삭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모습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원래 있었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근데 그 어제 정오까지는 전병헌 수석의 사진이 있었는데 오후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전병헌 전 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게 11시 45분이니까 거의 그 직후에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왜 사표가 뭐 수리되기도 전에 이렇게 사진까지 삭제해버렸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의 표명과 동시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진이 정리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표가 수리가 되기 전에
빠르게 삭제가 됐다는 거죠? 네. 예. 근데 강병규 기자, 네.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소환 일정이 조금 전에 나왔다면서요? 예, 언제 그렇습니다. 소환되는 겁니까? 월요일 날 오전 10시쯤 이제 소환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사퇴의 변을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어떤 수단이든 진실을 위해서 소명을 다하겠다, 소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검찰 수사를 아직도 받기도 전인데 예.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자,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여러분은 지금 정치 데스크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이 총 3명이 있었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3명이 동시에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명은 구속이 됐고 1명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일단은 귀가할 수 있었는데 먼저 이병호 전 원장의 모습을 보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정부 한마디만 해주세요. 원장님, 김대중, 노무현,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으로 결집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은 자유민주주의 표상입니다. 자, 이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조금 전에 저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분들은 이병호 전 원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이제 들어보니까 이병호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진술을 했길래요? 그러니까 뭐 이병호 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요구받아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넸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개입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진술을 했던 건데 사실 이제 뭐 이뿐만 아니라 좀 하나 더 화제가 되는 게 예. 국정원장 3명이 같은 날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이제 진술에 따라서 엇갈린 그런 운명이 또 돼서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남재준 전 원장이라든지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결국 구속이 됐고요. 이병호 전 원장만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받았다라고 좀 더 분명한 진술을 하면서 예. 기각이 또 찍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진술 한마디에 이 운명이 엇갈린 거 아니냐 참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장 기자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강병규 기자가 대략적인 개요를 잘 설명해 줬고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 오늘 이 뉴스를 접하고 제일 궁금했던 것이 이병호 전 원장의 국정원장 재직 기간이 제일 길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납금 액수도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왜 그런 거죠? 말씀 주신 대로 25억에서 26억이니까 전체 총액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을 넘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상납액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병호 원장은 기각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남재준 원장이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병기 원장이 집행을 했고 예. 본인은 관행에 따라서 그냥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선 계속 관련 내용을 부인을 하다가 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내용을 전부 인정을 해서 그렇죠. 사실상 법원에서 이게 이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지금 영장을 다시 한번 재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또 괜찮지만 다시 또 구속될 가능성이 예. 없지는 않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이병호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상납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키포인트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그렇죠. 없다라고 네. 판단이 돼서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노은지 기자. 요즘 말이죠. 구치소 내에 국정원 관계자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구치소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굉장히 이거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네, 예. 뭐 다 그 수를 헤아려 봤더니 20명 가까이가 되는 것 같은데. 20명이요? 네, 20명 가까이가 되던데요. 저희가 예.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정치 공작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과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이 됐고요. 특활비 상납 혐의로 어제 이제 국정원장 2명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예. 지금 또 수사 방해, 댓글 공작 여러 가지 혐의들을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까지 10여 명이 구속이 됐으니까 모두 한 17, 8명,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군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추명호 전 국장은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러다 구치소에 국정원 하나 차려도 될 판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상황. 구치소에 국정원을 하나 차려도 될 판이다. 네, 워낙 뭐 예. 전직 원장부터 시작해서 2차장, 3차장들이 다 줄줄이 구속이 되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한 건데 남재준 원장 결국 구속이 되긴 했는데요. 처음에 검찰 출석할 당시에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네, 남재준 전 원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 데스크 시간에도 몇 번 이 부분에 궁금증을 짚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여졌을까? 강병규 기자. 예. 뭔가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적 유용,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곡동 자택을 구입했을 때 예. 들어간 돈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지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예. 일단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강병규 기자. 네. 이 화면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네, 이게 예. 지금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실 수 있어서요.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네. 사실 삼성동 자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팔기 전에 먼저 내곡동 자택을 산 거예요. 예. 근데 관보상에서는 그 샀을 때 당시에 예금이 그러니까 수중에 들어있는 돈이 10억 원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내곡동 자택은 28억 원짜리 집인데요. 그럼 그 18억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28억을 과연 어디서 났을까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가지고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것이 특활비에서 혹시 사용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검찰이 추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지 확인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짚고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일전에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내곡동 자택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한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사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야당이 쫓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을 외근 부서에 근무하던 사람을 내근 부서로 좌천시켰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박지원 의원이 벌써 작년이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내곡동 자택 문제, 사저 문제를 거론을 했고요. 노은지 기자, 근데 오늘 법원에서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오랜만에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인물이 있었다면서요? 누굽니까?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기 전까지 지금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윤전추 전 행정관이었는데요. 사실 뭐 내곡동 이사를 하는 과정도 도맡아서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모습 준비해봤는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혹시 그 최순실 씨한테 현금 전달하신 적 있죠? 혹시 특수활동비 존재 알고 계시나요? 혹시 관련해서 검찰 조사는 받으셨나요? 네, 윤 전 전 행정관의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었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자, 오늘 윤 전 행정관과 더불어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모습도 법원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국회 청문회 당시에 불출석 혐의로 이제 출석을 한 거거든요, 세 사람이. 예. 근데 왼쪽에가 안봉근 비서관. 전 비서관인데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머리에 뭘 바를 수 없으니까 머리를 내린 채로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꽁꽁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침울한 표정, 입을 굳게 닫은 표정으로 그냥 묵묵히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예. 좀 아무래도 전에 구속되기 직전 모습과 많이 달라져서 사람들의 많은 화제를 받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오늘 장 기자께 좀 잠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두 전 비서관은 오늘 왜 모습을 드러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 특수활동비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인가요? 아니, 두 사람은 지금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뭡니까?
국회 청무대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불출석한 관련된 거여서 예. 구형 아. 판을 받는 것이었죠. 네. 예, 검찰이 1년을 구형을 했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명 꼴인 셈이죠. 자,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회를 받도록 한 것이 2005년 7월이니까 네. 2003년 초 출범한 노무현 정부 1기 내각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난 정부의 낙마자 숫자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1기 내각이 완전히 꾸려질 때까지 이명박 정부는 세 명. 3명이 낙마를 했고요.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수첩 인사다. 인물이 그거밖에 없냐 했는데 6명 정도 낙마를 했습니다. 예. 자,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보시는 표정처럼 상당히 고심에 찬 표정인데요. 그만큼 낙마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8명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더 낙마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좀 난항을 겪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나올지 낙마자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기간을 내부에서는 그 두 사람의 책임으로 몰아세울 생각은 없는 걸로 예.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당의 근데 공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조국 수석, 조현업 수석에 대한 아마 책임론을 계속 부각을 시킬 것 같고요. 이번에는 노은지 기자가 어떻습니까? 이 전병헌 수석이 어제 이제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뭔가 약간 좀 특이한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변화가 아주 빠르게 감지가 됐는데 어떤 변화요?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었던 그 참모들의 사진 중에서 전병헌 전 수석의 모습이 곧바로 삭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 모습에서는 전병헌 전 수석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원래 있었던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건. 근데 그 어제 정오까지는 전병헌 수석의 사진이 있었는데 오후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전병헌 전 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게 자, 이번에는 이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뭔가 1기 내각이 좀처럼 그 퍼즐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벌써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낙마한 사람들도 참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강병규 기자가 일목요연하게 좀 준비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결과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낙마라고 일단 적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직책을 수행하다가 중도 사퇴하거나 임명도 전에 포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제까지는 이렇게 7명이었는데 어제 한 사람 더 추가됐습니다. 네,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입니다. 6개월 동안 낙마자만 8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누군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뭐 조국, 그다음에 조현옥,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책임이 굉장히 크므로 두 사람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제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내부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굉장히 질타를 하지만 이것이 두 사람 개인의 문제로 볼 문제냐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전병헌 수석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청와대 내부에서도 본인이 먼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는 지금 뭐 두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모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예. 좀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두 사람이 좀 눈엣 가시 같은 존재들인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부 따지면 어떨까요? 이명박 정부는 1기 내각을 꾸리는 데까지 이렇게 18일이 걸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네, 예. 박근혜 정부는 52일이 걸렸습니다. 한 네. 3배 정도의 그런 기간이 걸렸는데 그러네요. 자, 문재인 정부 오늘 계산해 보니까 193일째더라고요. 근데 오늘까지도 아직 다 완전체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다른 정부는 인수위원회나 준비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전 전 수석의 사퇴로 청와대 내부 인사 책임자들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또 한 번 쏟아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고생했습니다. 장 기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최다 낙마고요. 최장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1기 내각을 구성하는데 지금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쯤